카엘은 언덕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바람은 예전과 다름없이 불어왔지만 그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는 달라져 있었다. 과거에는 젖은 흙내음, 짐승의 배설물, 그리고 피 냄새가 섞인 야생의 향기였으나 지금은 시큼한 발효 냄새와 정체된 물, 그리고 수많은 인간이 한데 모여 뿜어내는 탁한 공기가 코를 찔렀다. 그의 형제 타론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타로는 땅에 코를 박다시피 한 채 돌 2개를 맞부딪히며 곡식을 갈고 있었다. 타론의 등은 기이하게 굽어 있었다. 그들이 숲을 누비며 가재를 쫓던 시절, 타론의 등은 곧게 뻗은 자작나무 같았다. 하지만 정착이라 불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10년. 형의 척추는 맷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어졌고 무릎 관절은 비대해져 있었다. 아직도 그걸 하고 있는 건가? 카엘이 물었다. 타로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겨울이 오고 있어, 카엘. 우리는 더 많이 저장해야 해. 저장이라. 카엘은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는 예전보다 10배는 더 일하고 있어. 하지만 먹는 것은 예전보다 형편없지. 온종일 저 돌덩이와 씨름에서 얻는 것이라곤 이가 부러질 때 딱딱하고 맛없는 빵 조각뿐이야. 타론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곡물가루로 하얗게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굶어 죽는 사람은 없지. 사냥감을 찾아 헤매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공포도 없어. 이게 안정이란 거야, 그애. 우리는 드디어 자연을 통제하게 된 거라고. 자연을 통제한다. 카엘은 타론의 굽은 등과 퉁퉁 부은 손마디를 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밀을 길들인 것인가? 아니면 밀이 우리를 길들여 이 좁은 땅덩어리에 가두고 노예로 부리는 것인가? 부족은 이제 마을이라 부였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았다. 움집은 점점 더 견고해졌고 그들 주위에는 울타리가 쳐졌다. 처음에는 맹수를 막기 위함이라 했으나 곧 그 울타리의 용도가 변질되었음을 카엘은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중앙광장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수확한 밀을 보관하는 거대한 창고 앞이었다. 창고지기로 임명된 부족장의 아들이 앙상한 노인을 밀쳐내고 있었다. 내 몫을 줘. 내가 밭을 갈았어. 노인이 소리쳤다. 자네 몫은 이미 가져갔잖아. 이건 공동을 위한 비축분이야. 창고지기는 차갑게 말하며 창을 켜놓았다. 사냥 채집 시절에는 이런 일이 없었까? 사냥감은 그날 잡아서 그날 나누었다. 저장할 수 없었기에 소유할 수 없었고 소유할 수 없었기에 모두가 평등했다. 하지만 곡식은 썩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었다. 그것은 곧 잉여 생산물이 존재한다는 뜻이었고 누군가는 그 잉여를 관리해야 한다는 명분을 낳았다. 카엘은 군중 속에서 타론을 발견했다. 타로는 그 부조리한 광경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있었다. 형, 저게 뭐야? 카엘이 속삭였다. 우리가 땀 흘려 만든 곡식이 누군가의 권력이 되고 있어. 예전엔 가장 사냥을 잘하는 자가 존경받았지만 지금은 곡식 창고 열쇠를 쥔 자가 왕이 되려 하고 있어. 타로는 불안한 눈빛으로 창고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떠돌이 생활보다는 다. 아이들이 맹수에게 물려가진 않잖아. 맹수? 카엘은 코웃음을 쳤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스스로 갇힌 가축이 된 거야. 늑대가 무서워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지만 정작 우리를 도살하는 건 울타리 주인이라는 걸 왜 모르는 거야? 정착의 대가는 비란 노동과 불평등뿐만이 아니었다. 끔찍한 대가가 소리 없이 찾아왔다. 카엘의 어린 조카 엘라라가 알아누웠다. 아이의 피부에는 붉은 발진이 돋아났고 기침을 할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왔다. 마을 곳곳에서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저주야, 신이 노한 거야. 주술사는 하늘을 향해 빌었지만 카엘은 그 원인이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너무 밀집해 있었다. 수백 명의 사람과 수백 마리의 염소, 돼지가 한 울타리 안에서 먹고 자고 배설했다. 배설물은 식수원을 오염시켰고 동물에게만 있던 기생충과 변균이 인간에게 옮겨왔다. 이동 생활을 할 때는 배설물을 뒤로 하고 떠나면 그만이었다. 자연은 스스로 정화할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정착민들은 자신들의 오물 위에서 살아가야 했다. 엘라라의 곁을 지키던 타론이 흐느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우리는 배불리 먹으려고 정착했는데 왜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거야? 카엘은 엘라라의 뜨거운 이마에 젖은 천을 올려주며 말했다. 우리는 너무 많아졌어요. 곡식 덕분에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그만큼 우리는 더러운 환경에 갇혔어. 이건 자연이 주는 경고야. 다시 숲으로 돌아가야 해. 돌아간다고? 타론이 멍한 눈으로 카엘을 보았다. 어디로? 숲은 이미 다 불태워서 밭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사냥할 줄 아는 사람은 이제 나랑 너 몇 명 남지 않았어. 나머지 사람들은 숲에 가면 일주일도 못 버티고 굶어 죽을 거야. 카엘은 말문이 막혔다. 그것이 농업의 덫이었다. 농경을 시작하면 인구가 늘어난다. 늘어난 인구를 부양하려면 더 많은 농경지가 필요하다. 숲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논사기술 외에는 모든 생존 기술을 잊어버린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길이 끊겨버린 것이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인근 산악지대에 살던 유목 부족이 마을을 습격한 것이다. 그들은 굶주려 있었고 마을의 거대한 곡식 창고는 그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지켜라! 뺏기면 다 죽는다! 족장의 고함과 함께 아비규환이 펼쳐졌다. 카엘은 돌도끼를 들고 울타리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학살이었다. 유목민들은 민첩했고 잔인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잃을 수 없는 재산이 있었다. 타로는 낫을 들고 미친 듯이 싸웠다. 그의 눈에는 생존의 본능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내 것을 지키겠다는 집착이었다. 농경민에게 땅과 곡식은 목숨과도 같았다. 이동할 수 없기에 도망칠 수 없었고 도망칠 수 없었기에 죽을 때까지 싸워야 했다. 전투는 마열의 승리로 끝났지만 대지는 피로 물들었다. 수십 명의 시체가 황금빛 밀밭 위에 널브러졌다. 피투성이가 된 채 헐떡이는 타론에게 카엘이 다가갔다. 타론의 발밑에는 유목민 청년의 시체가 있었다. 그 청년의 손에는 훔친 밀 한 줌이 쥐어져 있었다. 형, 우리가 무엇을 지킨 거야? 카엘이 물었다. 우리의 생명인가? 아니면 저 창고 속의 미랄인가? 타로는 대답 대신 피 묻은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밀 이삭을 주워들었다. 이걸 뺏기면 우리는 끝이야. 내년 농사를 지을 씨앗이라고. 카엘은 전율을 따. 형은 이제 인간으로서의 존엄보다 씨앗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농업은 인류에게 풍요를 약속했지만 실상은 인류를 땅에 묶어두고 서로를 죽이게 만들며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를 저당 잡히게 만들었다. 세월이 흘러 카엘도 노인이 되었다. 그는 마을 외곽 경계선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마을은 이제 도시가 되었다. 돌로 만든 성벽이 세워졌고 족장은 왕이 되어 군대를 거느렸다. 사람들은 여전히 새벽부터 밤까지 밭에서 일했다. 허리는 굽고 질병은 주기적으로 돌았으며 이웃 도시와의 전쟁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도 이 삶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벽 너머의 삶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젊은 손자가 카일에게 다가와 물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이곳에 정착하기 전 사람들은 정말로 불행했나요? 굶주리고 춥고 무서웠나요? 카엘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의 손은 벌써 거친 괭이질로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정착이 우리에게 문명을 주었다고, 안전을 주었다고. 하지만 들어보렴. 카엘은 성벽 너머 이제는 희미해진 숲의 흔적을 가리켰다. 우리는 그때 더 적게 일했고 더 건강했단다. 누구도 누구를 지배하지 않았고 땅을 소유하려 들지 않았지. 우리는 가난했지만 자유로웠어. 지금 우리는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보렴. 저 거대한 성벽, 저 끝없는 노동, 그리고 왕에게 바쳐지는 세금을. 우리는 풍요라는 이름의 쇠사슬을 차고 있는 거야. 손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할아버지, 빵이 있잖아요. 따뜻한 집도 있고요. 그게 행복 아닌가요? 카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잘 익은 밀 이삭 하나를 꺾었다. 이 밀을 보거라.
밀은 인간을 이용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숲을 없애고 다른 식물들을 몰아내며 지구의 주인이 되었지. 인간은 밀을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밀이 인간을 길들인 것이란다. 우리는 이 조그만 알갱이를 위해 평생을 바치고 있으니까. 행복이라. 카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우리는 안락함을 얻는 대신 행복을 지불했다. 그리고 그 거래는 이제 되돌릴 수 없어. 바람이 불어왔다. 황금빛 밀밭이 일렁이며 거대한 물결을 만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수천 수만 명의 노예가 지르는 침묵의 비명처럼, 혹은 인류를 가둔 거대한 우리가 다치는 소리처럼 들렸다. 농업은 인류를 구원했을까? 카엘의 눈에 비친 도시는 거대했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한없이 작아 보였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는 그 또한 돌아갈 숲이 없기에 굽은 등을 하고 자신의 우리인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